어머님, 이제 어머님 아들한테 기생충 마냥 그만 좀 빌붙어서 살고 알아서 좀 사라져 주셨으면 했는데 참 눈치도 없으시네요. 서연의 목소리는 달빛 아래에서 차갑게 울렸습니다. 어머님 아들 불쌍하지도 않아요? 놓친내가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아들 등쳐먹고 사실 거예요? 순옥은 며느리의 입에서 나오는 독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님이 가만히 숨만 쉬어도 돈이 후루룩 나간다고요. 저는 이제 그 생활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거든요. 서연은 20년 동안 쌓인 불만을 모두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들도 효자랍시고 어머님 끼고 도는데 제가 더 이상 못 보겠어요. 제 손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서연의 마지막 말에 순옥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순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야, 너 뭐라는 거냐 지금? 네가 아무리 그래도 지금 이시애미를 죽이겠다는 거냐? 이 높은 다리 밑으로 떨어뜨려서? 서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아시네요. 놓친내가 노망난 줄 알았더니 그거 하나는 빨리 알아채시네요. 그 순간 순옥은 깨달았습니다. 서연이 정말로 자신을 여차하면 밀어버릴 것이라는 걸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따봉 버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순옥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40년 넘게 지켜온 습관이었습니다. 찬바람이 스며드는 부엌에서 손을 비비며 가스불을 켰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우며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신호였습니다. 기태 일어나라, 출근해야지. 순옥은 아들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47세가 된 아들이지만 여전히 어머니가 깨워줘야 하는 철부지 같았습니다. 기태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엄마, 아침 드세요. 간단한 인사 뒤 밥상에 앉았습니다. 며느리 서연은 화장을 하느라 바빴고 손자 동우는 게임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바라봤습니다. 김치찌개, 나물 반찬, 계란말이까지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동훈아,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순옥이 다정하게 말했지만 동훈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화면 속 게임 캐릭터만 요란하게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손가락은 기계처럼 빠르게 버튼을 눌렀고 온 신경이 그 작은 화면에 쏠려 있었습니다. 서연이 거실로 나오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동훈이 아침 안 먹어도 괜찮아요. 요즘 애들은 다 그래요. 순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느리와 말다툼을 벌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얼마나 작아졌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자신의 존재감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순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태가 출근 준비를 하며 서둘러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가 차려주신 밥이 제일 맛있어요. 기태의 말에 순옥은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당신 늦으시겠어요. 빨리 나가세요. 기태는 마지막 숟가락을 입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기태가 출근하고 나자 집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하며 웃었고 동우는 방에서 게임만 했습니다. 순옥은 혼자 설거지를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눈치를 봐야 하나.
그릇들이 물속에서 부딪히며 내는 소리만이 적막한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서연이 전화기를 귀에 대고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맞아,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진짜 힘들어. 매일 얼굴 보고 있으니까 답답해 죽겠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순옥의 손이 멈췄습니다. 설거지하던 그릇이 싱크대에 떨어지며 딸랑 소리를 냈습니다. 서연은 순옥이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좁은데 혼자 방 하나 다 차지하고 있잖아. 솔직히 요양원이라도 보내고 싶은데 남편이 효자 코스프레 하느라 안 된다고 하네. 순옥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짐덩어리 취급받고 있다는 현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쥔 수세미가 떨렸습니다. 2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며느리였지만 속마음은 이토록 차가웠던 것입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서연은 밖에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님, 저 친구들이랑 점심 약속이 있어서 늦어질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는 화장을 고쳐 바르며 나갔습니다. 순옥은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김치 한 점 올려놓고 후루룩 소리내며 먹는데도 왠지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워졌나? 젓가락질조차 힘겨웠습니다. 입맛이 없어 반도 먹지 못하고 그릇을 치웠습니다. 빈 식탁을 바라보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동훈이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순옥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을 찾는 사람은 손자뿐이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뭐 해줄까? 계란말이 할까? 네, 좋아요. 동우는 게임기를 내려놓고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순옥은 정성스럽게 계란을 풀어 프라이팬에 부었습니다. 노릇노릇 익어가는 계란말이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럴 때만큼은 자신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학교에서 애들이 괴롭혀요. 동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옥은 계란말이를 뒤집으며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제가 게임을 잘해서 시기하는 것 같아요. 게임 대회 나가고 싶은데 엄마가 안 된다고 해요. 공부만 하라고 하는데 저는 게임이 정말 좋거든요. 동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옥은 완성된 계란말이를 접시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동훈아, 할머니가 엄마한테 말해볼게. 내 꿈이 뭔지도 중요하잖니. 정말요? 할머니가 도와주실 거예요? 그럼 할머니가 너 편이지. 동훈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할머니만 저를 이해해 주세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쇼핑백이 여러 개 들려 있었습니다. 비싼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순옥과 동훈의 다정한 모습을 본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동훈아, 왜 또 할머니 귀찮게 해? 서연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옥은 재빨리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한 거야. 어머님, 동훈이 너무 응석바지로 키우시면 안 돼요. 애가 자립심이 없어져요. 그리고 게임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공부에 집중해야 할 시기거든요. 동훈은 계란말이를 다 먹지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옥은 설거지를 하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손자와의 유일한 시간마저 빼앗기는 기분이었습니다. 따뜻했던 부엌의 온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시간 기태가 돌아왔습니다. 기태는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넥타이를 풀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이 다가가 어깨를 주물러줬습니다. 당신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마사지 해드릴게요.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
기태는 서연의 손길에 몸을 맡겼습니다. 순옥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부부의 다정한 모습이 부러우면서도 자신만 빠진 것 같아 서글펐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힘들어하면 자신이 위로해줬는데 이제는 며느리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방해만 되는 건 아닐까? 밤이 깊어갔습니다. 기태 가족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웃었습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옥은 자신의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벽 너머로 들리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오히려 자신의 외로움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옛날 사진첩을 꺼내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젊은 시절 기태를 업고 찍은 사진, 돌잔치 때 웃고 있는 가족 사진, 기태의 졸업식에서 자랑스러워하는 모습, 모든 게 아득한 예질 같았습니다. 그때는 내가 이 집의 중심이었는데 사진 속 젊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꿈도 많았고 희망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성공하면 자신도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이 성공할수록 자신의 자리는 작아졌습니다. 순옥은 사진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흔들 다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 다리 너머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이 집이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다른 곳에서 살아갈 용기도 없었고 무엇보다 손자 동훈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내일은 조금 나아질까? 순옥은 그런 희망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이 날이 갈수록 매서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집에서 내쫓으려는 계획이라도 세우고 있는 것처럼 서연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미심장해 보였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자신이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꿈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구해주지 않는 꿈이었습니다. 물속에서 손을 뻗어도 잡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태도 동훈도 모두 등을 돌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새벽에 깨어난 순옥은 식은 땀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꿈이야, 그냥 꿈이야.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나쁜 일이 곧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신호 같았습니다. 한편 서연은 침실에서 기태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당신 어머님 언제까지 모실 건가요?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해? 아니, 동훈이도 커가는데 어머님이 너무 간섭하시는 것 같아서요. 기태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는 우리 가족이야. 당연히 모셔야지. 서연은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기태의 효심은 고마웠지만 자신의 자유를 제약하는 걸림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마. 엄마는 평생 나를 키우느라 고생하셨어.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연스럽게 이 집을 떠날 방법을 아니면 더 확실한 방법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도 똑같은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순옥은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가족들은 각자의 일에만 신경 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어머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서연이 갑자기 관심 있는 척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혹시 어지러우시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나이 드시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순옥은 서연의 질문이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자신의 건강에 관심도 없던 며느리가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아, 그냥요. 혹시나 해서요.
서연은 애매하게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순옥은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언가 음험한 계획을 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소보다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서연은 유난히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집에만 계시니 답답하시죠? 가족끼리 산책도 하고 새로 놓인 흔들다리 구경 가요. 순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자신과 함께 나가기를 꺼리던 서연이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다니요. 흔들다리라고? 네, 강 위에 새로 만든 다리예요. 밤에 조명도 예쁘고 달빛도 멋있다고 하던데요. 기태와 동훈이 동의하자 순옥은 따라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연의 갑작스러운 친절이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녁 8시가 되자 온 가족이 현관에 모였습니다. 서연은 평소와 다르게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도 좋고 달도 밝으니까 가족끼리 나들이 한번 해봐요. 순옥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나들이를 제안하다니 이상하면서도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정말 나가도 되겠니? 당연하죠. 어머님도 답답하셨을 텐데 바깥바람 좀 쐬세요. 기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엄마. 오랜만에 같이 나가죠. 동우는 게임기를 들고 나오려다가 서연의 눈치를 보며 그만뒀습니다. 할머니, 같이 가요. 동훈의 밝은 목소리에 순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일행은 집에서 10분 정도 걸어 강가로 향했습니다. 밤 공기가 선선하게 볼을 스쳤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면서 강물 위로 반짝이는 빛들이 춤을 췄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동훈이 감탄했습니다. 강 위에 새로 설치된 흔들다리가 보였습니다. 다리 양쪽에는 화려한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고 달빛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저기가 새로 만든 흔들다리구나. 기태가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길네요. 건너편까지 200m는 될 것 같은데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리 위를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이 저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건너볼까요? 서연이 제안했습니다. 순옥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다리가 흔들릴 텐데 무서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건너보자. 일행은 다리 입구로 향했습니다. 안내판에는 주의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번에 최대 10명까지만 이용 가능 난간을 잡고 천천히 걸으세요. 음주 후 이용 금지. 기태가 안내판을 읽어주었습니다. 조심해서 걸어야겠네요. 서연은 순옥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순옥은 놀랐습니다. 평소에는 손끝 하나 대지 않던 며느리가 갑자기 이렇게 친절하다니요. 고맙다, 서연아. 다리 위에 발을 디디자 살짝 흔들렸습니다. 순옥은 본능적으로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어머님. 서연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서연의 눈빛에서 묘한 차갑함을 느꼈습니다. 일행은 천천히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발 아래로 강물이 찰랑찰랑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빛이 물결 위에서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기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동우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머니, 같이 사진 찍어요. 그래, 찍자.
순옥은 손자와 함께 포즈를 취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 터지며 행복한 순간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연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참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리 중간쯤 왔을 때 기태가 말했습니다. 잠깐,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다리 건너편에 공중화장실이 보였습니다. 급해서 미안해. 금방 올게. 기태는 서둘러 다리를 건너갔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로 들어가는 기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다리 위에는 순옥과 서연, 그리고 몇 미터 뒤에서 다시 휴대폰 게임에 몰두한 동훈만 남았습니다. 순옥은 난간에 기대어 강물을 내려다봤습니다. 검은 물결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참 오랜만에 나왔네. 순옥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리 저편으로 가버렸고 동훈은 게임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어머님, 서연이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왜 무슨 일이니? 순옥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단단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께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서연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순옥은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머님이 우리 집에 계시면 저희 가족이 힘들어요. 순옥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이제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머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불편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존댓말의 정중함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본심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연아,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제가 이 집의 안주인이에요. 그런데 어머님이 계시면 제가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서연의 말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순옥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속상해도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게 맞니? 어머님,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매일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서연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뒤에서 게임하던 동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와 할머니가 무언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게임이 더 재미있어서 다시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고쳐볼게. 순옥은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못하신 게 없어요. 그냥 계시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서연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순옥의 가슴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그럼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니? 이 집에서 나가세요.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요양원이든 어디든 가세요. 저희 가족이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순옥은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난간을 꽉 잡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평생 기태를 키우느라 고생한 걸 아니? 이 집도 내 돈으로 마련한 거야. 그건 옛날 얘기죠. 이제는 제 남편이 가장이고 저희가 이 집을 꾸려가고 있어요. 서연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순옥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을 희생하며 아들을 키웠는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요. 내가 아무리 욕심이 커도 시어머니를 쫓아내겠다는 거니? 네, 맞아요. 그래야 저희가 살아요. 서연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순옥은 서연의 진짜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었다니요. 어떻게 20년을 속아 살았을까요? 내 죄는 반드시 벌을 받을 거다. 순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벌? 무슨 벌요?
서연은 비웃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뿐인데요.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달빛 아래 흔들다리 위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순옥의 눈에는 분노가, 서연의 눈에는 차가운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동훈이 게임을 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뭐 하세요? 동훈의 목소리에 두 사람은 잠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표정을 바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동훈아. 할머니랑 얘기 중이었어. 하지만 동훈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와 할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동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옥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동훈아.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다시 순옥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제 말 잘 들으셨죠? 이제 결정하세요. 결정이라니? 언제까지 이 집에 계실 건지 말이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점점 더 위협적이 되어갔습니다. 순옥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자신을 적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우리 이런 곳에서 이런 얘기하지 말자. 순옥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훈이 듣고 있어서 걱정됐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들을 사람도 없고 동훈이는 게임에만 집중하니까요. 서연은 동훈을 흘끗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동훈은 다시 게임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화면 속 캐릭터를 조작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 저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정말 한계예요. 서연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순옥은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뒤에는 난간이 있어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니?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존재 자체가 문제라고요. 서연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순옥의 마음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문제라고? 순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맞아요. 어머님이 계시면 저희 가족이 불편해요. 동훈이도 어머님한테만 의존하고 남편도 어머님 눈치만 봐요. 서연은 지금까지 참았던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그건 내가 아니에요. 어머님 잘못이 아니라 그냥 세대 차이예요. 이제는 저희끼리 살고 싶어요. 순옥은 가슴이 막막했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으니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다리가 더욱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순옥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서연이 재빨리 순옥의 팔을 잡았습니다. 조심하세요. 하지만 서연의 손길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요. 고맙다. 순옥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언제 이 집을 나가실 건가요? 서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순옥은 서연의 진심을 깨달았습니다. 이 며느리는 정말로 자신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란 말이니? 그건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서연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순옥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아내에게서 이런 냉혹한 말을 듣게 되다니요. 그때 멀리서 기태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리까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서연은 기태의 모습을 확인하고는
순옥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제발 이해해 주세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가짜 애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옥은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위험한 동물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뒤에서 동훈이 게임하는 소리만 들릴 뿐 다리 위는 적막했습니다. 달빛만이 두 여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오늘 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요. 서연은 주위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태는 아직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았고 다른 행인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서연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속삭였습니다. 순옥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등 뒤에는 차가운 난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연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에서 평소 볼 수 없던 무서운 기운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제 말 못 들으셨나요? 서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제 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사라지라고? 순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말 그대로예요. 영원히 사라져 주세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섬뜩한 진정성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옥은 서연의 진짜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집에서 나가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예 이 세상에서 사라지라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순옥이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동훈이가 들어요. 서연은 오히려 침착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평생 아드님 등에 업혀 사셨잖아요. 이젠 제가 지켜야 할 건 제 가정이에요. 서연은 순옥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차가운 손길이 순옥의 팔목을 조였습니다. 어머님이 없어져야 우리 집이 살아요. 내가 아무리 욕심이 커도 시어머니를 죽여 없애겠다는 거냐? 순옥이 격분해서 소리쳤습니다. 맞아요. 그래야 제가 살아요. 서연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냉혹한 본심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순옥은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아온 며느리가 실제로는 이런 무서운 생각을 품고 있었다니요.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순옥이 서연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힘이 생각보다 셌습니다. 어머님, 저항하지 마세요. 이게 모두를 위한 일이에요. 서연은 순옥을 난간 쪽으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이 미친년아, 놓아. 조용히 하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가웠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계획해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난간 옆에서 거칠게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순옥은 난간을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제발 서연아, 정신 차려. 저 정신 멀쩡해요. 오히려 지금까지 참고 산 제가 대단한 거죠. 서연은 순옥의 손가락을 하나씩 떼어내려 했습니다. 순옥의 손톱이 난간에 긁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발 아래로는 검은 강물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물결이 마치 순옥을 삼키려는 괴물의 입처럼 보였습니다. 내 죄는 반드시 벌을 받을 거다. 순옥이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벌이라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서연은 비웃으며 더욱 거칠게 순옥을 밀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동훈이 게임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지? 엄마랑 할머니가 왜 저래? 동훈은 처음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와 엄마가 난간에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고 엄마의 표정은 무섭도록 차가웠습니다.
엄마, 할머니, 뭐 하세요? 동훈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동훈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생사를 건 싸움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동훈은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서둘러 게임을 끄고 카메라 앱을 켰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조작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뭔 상황이지? 동훈은 중얼거리며 카메라를 작동시켰습니다. 화면에 빨간 녹화 버튼이 켜졌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하자 화면 속에는 두 여인이 난간에서 몸싸움을 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동훈은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일단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위험해. 한편 순옥과 서연의 싸움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서연아, 제발 정신 차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아? 알아요. 완벽하게 알고 있어요. 서연은 이를 악물고 순옥의 손을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순옥의 손가락에서 힘이 빠져갔습니다. 나이가 들어 약해진 몸으로는 젊고 강한 서연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 동훈이가 보고 있어. 순옥이 손자를 걱정하며 외쳤습니다. 동훈이는 게임만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서연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동훈이 모든 걸 카메라에 담고 있었습니다. 순옥의 절규, 서연의 차가운 말, 난간에서 벌어지는 위험한 몸싸움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끝이에요. 서연이 마지막 힘을 다해 순옥의 두 손을 억지로 떼어냈습니다. 순옥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아! 순옥의 비명이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몸이 난간을 넘어 검은 강물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첨벙! 물이 튀는 소리와 함께 순옥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달빛 아래 강물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요. 끝났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오랜 계획이 성공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완전히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동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가 할머니를. 동훈은 방금 전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정말로 할머니를 강에 밀어 떨어뜨린 것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모든 장면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돌아봤습니다. 동훈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동훈아,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엄마가 할머니를 밀었잖아요. 동훈의 목소리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뭔 소리야? 할머니가 발을 헛디뎌서 떨어진 거야. 서연은 재빨리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하지만 동훈은 모든 걸 봤습니다. 엄마가 할머니의 손을 억지로 떼어내는 모습까지요. 아니에요. 엄마가 할머니 손을 떼어냈어요. 동훈아, 너 게임만 하고 있었잖아. 뭘 제대로 봤다고 그래. 서연은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저 다 찍었어요. 동훈이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뭘 찍었다고? 엄마가 할머니 밀어서 떨어뜨리는 거요. 동훈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어요? 할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서연은 당황해서 동훈에게 다가갔습니다. 동훈아, 엄마 말 잘 들어. 그 영상 지워. 싫어요. 동훈은 스마트폰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왜 지우라고 해요? 동훈아. 서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가 지우라고 하면 지우는 거야. 그때 멀리서 기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엄마, 어디 계세요? 기태가 화장실에서 나와 다리를 건너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표정을 바꿨습니다. 눈물을 짜내며 절규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기태는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이 강에 빠지셨어요. 서연은 연기하듯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기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우시다고 하시더니 발을 헛디뎌서 강에 떨어지셨어요. 서연은 능숙하게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제가 붙잡으려고 했는데 서연은 오열하며 난간에 기댔습니다. 마치 정말로 시어머니를 구하려다 실패한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기태는 난간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검은 강물만 출렁거릴 뿐 어머니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엄마. 기태가 절규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빨리 신고해야 해요. 기태는 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구조대요? 사람이 강에 빠졌어요. 기태의 다급한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한편 동우는 구석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꽉 쥔 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엄마를 보호해야 하는 건지요. 18살 소년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선택이었습니다. 동훈아, 괜찮니? 기태가 아들을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동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을 거야. 구조대가 곧 올 거야. 기태는 아들을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기태 자신도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사라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0분 후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다리 위로 올라왔습니다. 어디서 떨어지셨나요? 저기서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가리켰습니다.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정말로 시어머니를 잃고 슬퍼하는 며느리 같았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강물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치라이트가 물 위를 비췄지만 순옥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물살이 센 구간이에요. 떨어지신 지 시간이 좀 지났으면 하류로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조대장이 말했습니다. 기태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계속 찾아주세요. 제발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밤이라 수색에 한계가 있어서 내일 아침에 다시 대규모 수색을 하겠습니다. 구조대의 말에 기태는 절망했습니다. 서연은 기태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했습니다.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요. 어머님 꼭 무사하실 거예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계획이 성공한 것입니다. 이제 시어머니 없는 평화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동우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모두 무너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정말 돌아가신 건가? 동우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구조 작업은 자정까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속으로 승리감을 느끼면서도 겉으로는 슬픔에 잠긴 며느리를 연기했습니다. 동우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스마트폰 속 영상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를 밀어뜨리는 장면이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재생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동우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실과 가족 사이에서 갈등하며 어린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죽음의 그림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서연만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장애물이 사라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기태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어머니를 찾아 헤매는 구조대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서연은 일찍 일어나 조용히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입가에는 미묘한 만족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서연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먹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드셔야죠. 어머님을 찾으려면 체력을 기르셔야 해요. 서연의 말에는 가짜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동우는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을 꽉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젯밤 본 충격적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화면 속에 담긴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괴로워했습니다. 동훈아, 너라도 밥 먹어. 기태가 아들을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아빠, 할머니 정말 돌아오실 수 있을까요? 동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자신만이 느끼는 절망감이었습니다. 그럼 꼭 돌아오실 거야. 기태는 확신 없는 위로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수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기태가 상황을 설명하려 하자 서연이 먼저 나섰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연은 침착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가족끼리 산책을 나갔어요. 흔들 다리를 건너는데 시어머님이 갑자기 어지러우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찰관은 열심히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나요? 발을 헛디뎌서 강에 떨어지셨어요. 제가 붙잡으려고 했는데 미치지 못했어요.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연기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정말로 시어머니를 구하려다 실패한 며느리 같았습니다. 목격자는 또 누가 있나요? 제 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뒤에서 게임을 하고 있어서 정확히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서연은 동훈을 흘끗 보며 말했습니다. 은근히 압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경찰관은 동훈을 바라봤습니다. 학생, 그때 상황 기억나니? 동훈은 입을 벙긋거렸습니다. 모든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 속 영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고발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동훈아, 대답해. 기태가 재촉했습니다. 저는 게임을 하고 있어서. 동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못 봤어요.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동훈이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색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경찰관은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무엇인가 떠오르시면 연락 주세요. 경찰이 떠나고 나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기태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엄마, 왜 그런 일이? 기태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기태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여보,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어머님 분명히 무사하실 거예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순옥이 살아 돌아올 가능성은 줄어들 것입니다. 며칠만 더 지나면 모든 게 끝날 것입니다. 동우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꽉 닫고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촬영한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엄마가 할머니를 밀어뜨리는 장면이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동우는 스마트폰을 꽉 쥐고 떨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엄마가 감옥에 갈 것입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할머니가 억울하게 죽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가족은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동우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오후에는 친척들과 이웃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순옥의 안부를 걱정하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순옥이가 얼마나 억센 사람인데 금방 나타날 거야. 기태의 고모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어머님 워낙 건강하시니까 어디서 구조되고 계실지도 몰라요. 이웃 아줌마가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며 서연은 슬픈 며느리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다들 고맙습니다. 시어머님 꼭 무사히 돌아오시길 기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빨리 모든 게 정리되기를 바랐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수색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강 하류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순옥의 흔적은 여전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실종자가 생존했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구조대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물에 빠진 지 이틀이 지났고 이 계절 강물 온도로는 생존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태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서연은 속으로 환호했습니다. 구조대마저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계획이 성공한 것입니다. 여보,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편히 쉬시길 바라실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기태가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단정 짓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그런 말하지 마세요. 기태는 서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기태는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기태는 거실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왜 그렇게 떠나신 거예요? 제가 더 잘해드릴 걸 그랬어요. 서연은 취한 남편을 부축하며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여보, 이러시면 안 돼요. 어머님도 속상해 하실 거예요.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태가 빨리 포기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마저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렸습니다. 정말 물에 휩쓸려간 모양이야. 이 계절에 강에 빠지면 살기 어렵지. 며느리도 참 불쌍해. 시어머니 구하려다가 못한 게 얼마나 속상하겠어. 사람들은 서연을 동정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연기했습니다. 제가 더 잘 붙잡았어야 했는데 평생 후회하며 살 것 같아요. 그날 밤 동우는 방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꽉 쥔 채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몇 번이고 다시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엄마가 할머니를 밀고 할머니의 손을 떼어내는 장면이 끊임없이 반복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동우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엄마가 감옥에 갈 것입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할머니가 억울하게 죽은 것이 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가족은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돌아가신 건가? 동우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사랑해준 할머니를 엄마가 죽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기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전화를 할까요? 기태는 비틀거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가족분이세요? 여기 동강병원 응급실입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태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실종 신고된 김순옥 님이 저희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뭐라고요? 기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다고요? 네, 의식은 있으시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가족분들이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태는 전화를 끊고 가족들을 깨웠습니다. 여보, 동훈아, 일어나. 왜 그래요? 서연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파래진 것이 역력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셔. 병원에 계시대. 기태의 말에 서연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순옥이 살아있다는 것은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우는 기태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세요?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빨리 가봐야 해요. 동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신다는 기쁨과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일행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기태는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는 기쁨에 들떠 있었지만 서연과 동우는 각자 다른 이유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순옥이 진실을 폭로할까봐 두려웠고 동우는 자신이 가진 증거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계실 수 있지? 기태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서연이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왜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을까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 보호자세요? 네, 아들입니다. 기태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어떤가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체온 저하와 외상이 있어서 며칠은 입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기태는 안도했습니다. 어떻게 발견됐나요? 하류에서 나무에 걸려 있는 걸 새벽에 낚시하던 분이 발견하셨어요. 정말 기적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의사는 말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자 순옥이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기태를 보는 순간 분노와 그리움이 교차했습니다. 기태야. 순옥이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기태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정말 죽은 줄 알았어요. 순옥은 아들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서연을 향한 분노는 식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순옥이 차가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서연은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서연의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옥이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때는 제가 너무 놀라서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고? 순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기태는 두 사람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뭘 했다는 거예요? 순옥은 기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태야, 네 마누라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해. 무슨 말씀이세요? 인연이 나를 일부러 강에 밀어뜨렸어. 죽이려고 한 거야.
기태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엄마. 서연이가 왜 그런 짓을 해요?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야. 인연이 나한테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라고 했다고. 순옥의 증언에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짓말로 버텨보려 했습니다. 어머님, 물에 빠지셔서 기억이 왜곡되신 거예요. 제가 어머님을 구하려다가 못한 걸 잘못 기억하고 계세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연기했습니다. 기태는 갈등했습니다. 어머니의 말도 믿기 어렵고 아내의 말도 의심스러웠습니다. 동우는 병실 구석에서 스마트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신 건 기적이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동우는 속으로 갈등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의무감과 가족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후 동우는 방에서 혼자 고민에 잠겼습니다. 스마트폰 속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동훈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진실과 가족 사이에서 18살 소녀는 어려운 선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기태는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어머니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2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아내가 살인자였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었다. 여보, 저녁 드세요. 서연이 평소처럼 다정하게 말했다. 하지만 기태는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어머니 말이 정말일까요? 기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여보, 설마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럼 왜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물에 빠져서 충격을 받으셨잖아요. 기억이 왜곡되신 거예요. 서연은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한편 동우는 자신의 방에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스마트폰을 꽉 쥔 채 몸이 덜덜 떨렸다. 화면 속에 담긴 충격적인 진실이 18살 소년의 정신을 짓누르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동우는 계속 중얼거렸다. 영상을 보면 볼수록 현실감이 사라졌다. 정말 엄마가 할머니를 죽이려 했을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화면 속 장면은 너무나 생생했다. 엄마의 차가운 목소리, 할머니의 절규, 강물로 떨어지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내가 말해야 하나? 말하지 말아야 하나? 동우는 침대에서 뒹굴며 괴로워했다. 진실을 말하면 엄마가 감옥에 갈 것이다. 온 가족이 파탄날 것이다. 학교 친구들도 모두 알게 될 것이다. 동훈이 엄마가 살인자래.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억울한 모습도 잊을 수 없었다. 병원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시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할머니를 도와야 하는데. 동우는 스마트폰을 바닥에 던졌다. 하지만 곧 다시 주워들었다. 이 영상이 할머니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다. 며칠이 지나도 동훈의 고민은 깊어만 갔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아 얼굴이 야위어졌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다. 학교에도 가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동훈아, 밥 먹어. 서연이 방문을 두드렸다. 싫어요. 동우는 이불을 뒤집어 썼다. 엄마의 목소리를 듣기조차 싫었다. 화면 속에서 할머니를 밀어뜨리던 그 엄마가 지금은 자상한 어머니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 역겨웠다. 동훈아, 엄마가 들어간다. 서연이 방에 들어왔다. 동훈은 재빨리 스마트폰을 이불 속에 숨겼다. 왜 밥도 안 먹고 학교도 안 가니? 그냥요. 동우는 대답을 피했다.
할머니 일 때문에 충격받은 거야? 서연이 걱정하는 척 물었다. 동우는 엄마를 바라봤다.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다. 할머니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걱정하는 어머니를 연기하고 있었다. 엄마, 왜? 정말 할머니를 밀어뜨리지 않았어요? 동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은 깜짝 놀랐다. 동훈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당연하지. 엄마가 왜 그런 짓을 해? 서연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할머니가 발을 헛디뎌서 떨어진 거야. 동훈은 엄마의 거짓말을 듣고 토할 것 같았다. 자신이 본 진실과 정반대였다. 그럼 할머니가 거짓말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기억이 혼란스러우신 거야. 물에 빠져서 충격을 받으셔서 그래. 서연은 능숙하게 설명했다. 동훈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나가주세요. 동훈아, 나가달라고요. 동훈이 소리쳤다. 서연은 어쩔 수 없이 방을 나갔다. 동훈은 혼자 남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할머니, 어떻게 해야 해요?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다시 봤다. 화면 속에서 엄마가 할머니의 손을 떼어내는 장면이 동훈의 가슴을 찔렀다. 내가 증인인데,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그 증거를 내놓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가족이 무너지는 것이 더 무서웠다. 며칠 후 순옥이 퇴원했다. 집에 돌아온 순옥은 서연과 또다시 대립했다. 인연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 어머님, 제발 그런 말씀 그만하세요. 둘의 싸움은 날이 갈수록 격해졌다. 동우는 이 모든 상황이 견디기 어려웠다. 자신이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게 끝날 텐데 차마 입을 열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까지 찾아와 서연을 위로했다. 며느리가 참 억울하겠어. 시어머니가 물에 빠져서 기억을 못 하시나 봐. 정말 안 됐어. 구하려다가 못한 게 얼마나 속상하겠어. 사람들은 모두 서연의 편을 들었다. 순옥의 말을 믿지 않았다. 동우는 이런 상황을 보며 더욱 괴로워했다. 온 세상이 할머니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었다. 자신만이 진실을 알고 있는데 말할 수 없는 현실이 답답했다. 할머니가 얼마나 억울하실까. 그날 밤 동우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 비밀을 혼자 가지고 있을 수 없었다. 할머니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할머니, 주무시나요? 동훈아, 왜 안 자니? 순옥이 일어나 앉았다. 할머니, 사실 제가... 동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에 모든 걸 봤어요. 뭘 봤다고? 엄마가 할머니를 밀어뜨리는 거요. 그리고 제가 촬영했어요. 순옥은 깜짝 놀랐다.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니? 네. 하지만 말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감옥에 가면 어떻게 해요? 동우는 눈물을 흘렸다. 순옥은 손자를 안아주며 말했다. 동훈아,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야 하지만 동훈이가 엄마도 소중하다면 말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할머니는 괜찮아. 네가 고생하는 게 더 마음 아파. 순옥이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온 날 집안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평소보다 더욱 부지런히 움직이며 완벽한 며느리를 연기했습니다.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서연은 순옥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어지러우시거나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라고 하셨잖아요.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순옥은 며느리의 가식적인 친절이 역겨웠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년이 지금은 걱정하는 척 연기하고 있다니요. 오후에 이웃들이 문 안을 왔습니다. 순옥이 정말 큰일 날 뻔했네. 박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놀랐겠어. 구하려다가 못한 게 얼마나 속상하겠어.
순옥은 이웃들의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모두가 서연을 동정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피해자인 자신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며느리가 나를 일부러. 순옥이 무슨 소리야? 이웃들이 놀라며 말을 끊었습니다. 며느리가 왜 그런 짓을 해? 정말이에요. 인연이 나를 죽이려고. 순옥이 정신 차려. 물에 빠져서 기억이 이상해진 거야. 이웃들은 순옥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연을 더욱 감쌌습니다. 서연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 시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셔서 그런 거야.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연기했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어머님이 얼마나 무서우셨겠어요. 순옥은 이런 상황이 답답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연기가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순옥아, 병원에서 정밀검사 받아봐. 나이 들면 기억력이 나빠질 수 있어. 이웃들은 오히려 순옥을 걱정했습니다. 순옥은 절망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기태가 돌아오자 서연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여보, 어머님 병원에서 정밀검사 받게 해요. 정밀검사요? 치매검사 말이에요. 요즘 계속 이상한 말씀만 하세요. 서연은 교묘하게 순옥을 치매 환자로 몰아갔습니다.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잖아요. 기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이 평소와 다르긴 했습니다. 물에 빠진 충격으로 정신이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얘기해 볼게요. 그래요. 빨리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해요. 서연은 속으로 환호했습니다. 순옥을 치매 환자로 만들면 모든 증언이 무효가 될 것입니다. 한편 동우는 방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고발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영상만 보여주면 모든 게 끝나는데 화면 속에서 엄마와 할머니의 대화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제 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어머님이 없어져야 우리 집이 살아요. 맞아요. 그래야 제가 살아요. 모든 것이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우는 영상을 지우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을 없애버리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척하면. 하지만 할머니의 고통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얼마나 외로우실까요? 며칠 후 서연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순옥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아무도 어머님 말을 믿지 않아요. 뭐라고? 순옥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님이 물에 빠져서 기억이 이상해지셨다고. 서연은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왜 어머님을 해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순옥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악독한 년이. 어머님, 큰 소리 내시면 안 돼요. 이웃들이 또 걱정할 거예요. 서연은 오히려 순옥을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순옥은 서연의 뻔뻔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철면피한 사람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현실이 절망적이었습니다. 동훈도 마찬가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꽉 쥔 채 계속 고민했습니다. 할머니를 도와야 하는데, 하지만 엄마도, 할머니는 그래도 살아 돌아오셨으니까 된 거 아닐까? 그렇지만 엄마도 나쁜 짓을 한 건데, 동우는 침대에서 뒹굴며 괴로워했습니다. 양쪽 모두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편을 들어도 상처받을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왜 고개를 들어서 그 장면을 봤을까? 동우는 자신의 운명을 저주했습니다. 차라리 그날 밤 게임에만 집중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고개를 들었을까요? 왜 카메라를 켰을까요? 이 모든 게 자신의 잘못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계속 서연을 고발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순옥을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물에 빠져서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냐? 요즘 노인들 치매 오면 망상이 심해진다던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순옥의 귀에 들렸습니다. 서연은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어머님이 요즘 계속 그러세요. 아무래도 전문의 상담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서연아. 빨리 모시고 가봐. 이웃들이 서연을 격려했습니다. 순옥은 이런 상황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이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미쳤나? 순옥은 자신마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 난간에서의 몸싸움, 강물로 떨어지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친 게 아니야. 순옥은 자신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분명히 증명할 방법이 있을 거야. 마침내 순옥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난처해했습니다. 목격자나 물증이 있어야 하는데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그년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순옥은 애원했습니다. 변호사는 순옥의 간절함을 보고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일단 고소장을 써보겠습니다. 하지만 승소 가능성은 낮다는 걸 알아두세요. 드디어 법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서연은 고소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당신을 고소하셨어요. 기태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법정까지 가게 되다니요. 저 정말 억울해요. 어머님이 저를 모함하고 계세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억울해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혹시 다른 증거가 나올까봐 걱정됐습니다. 동우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자신이 증인으로 나서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할머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우는 스마트폰을 꽉 쥐고 떨었습니다. 법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집안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순옥과 서연은 서로 마주치기만 해도 싸웠습니다. 기태는 두 사람 사이에서 지쳐갔습니다. 동우는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동훈아, 요즘 왜 그래?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동훈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할머니가 나타나 물었습니다. 동훈아, 왜 도와주지 않니? 할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진실을 말해야지. 하지만 엄마가. 그럼 할머니는 계속 억울해야 하니? 동우는 꿈속에서도 갈등했습니다. 현실에서도 꿈에서도 평안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서연도 법정을 대비해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고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에 빠진 후 트라우마로 기억 착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조언했습니다. 치매 진단서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협조하지 않으시거든요. 서연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순옥을 정신병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머님이 요즘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서연은 이웃들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혼자서 중얼거리시고 밤에 잠꼬대도 심하세요. 사람들은 서연의 말을 믿었습니다. 물에 빠진 충격이 컸나 보네.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어. 순옥에 대한 시선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동정에서 의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순옥은 이런 분위기를 느끼고 절망했습니다. 서연이 자신을 고립시키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인연이 정말 치밀하구나.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습니다. 법정 날짜가 다가올수록 동훈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증인으로 나서달라는 요청이 올 것이었습니다. 그때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할머니를 도와야 하는데. 동훈은 스마트폰 속 영상을 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진실에 대한 의무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재판날 당일이 되었습니다. 순옥은 증인석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정말로 며느리가 저를 밀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변호사는 반박했습니다. 피해자가 물에 빠진 충격으로 기억 착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법정은 순옥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였습니다. 그때 방청석에서 동훈이 일어났습니다. 저 증인 신청하겠습니다. 동훈의 갑작스러운 외침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순옥은 깜짝 놀라며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 온 것입니다. 증인 신청이요? 판사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의 갑작스러운 신청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만, 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증인 신청을 허가합니다. 네, 그날 밤 모든 걸 목격했습니다. 동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심만은 확고했습니다. 운명의 갈림길에 선 18살 소녀는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법정은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동훈이 갑작스럽게 증인 신청을 하자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서연은 얼굴이 새파래진 채 동훈을 바라봤습니다.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증인석으로 나와주십시오. 판사의 지시에 따라 동훈이 떨리는 다리로 걸어나갔습니다. 18살 소년의 어깨에는 진실의 무게가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증인 성명과 나이를 말해주십시오. 김동훈, 18살입니다. 동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피고인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제 어머니입니다. 동훈의 대답에 법정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상대로 증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연은 동훈을 바라보며 필사적으로 눈짓했습니다. 제발 아무 말하지 말라는 애원의 눈빛이었습니다. 증인, 사건 당일 밤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판사가 핵심을 물었습니다. 동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순간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 가족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동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순옥이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걱정과 기대가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기태는 아들이 무슨 말을 할지 몰라 불안해했습니다. 증인,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판사가 배려했습니다. 동훈은 깊은 숨을 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훈이 자신을 보호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할머니와 어머니가 대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떤 대화였습니까? 처음에는 평범한 대화인 줄 알았는데 동훈은 잠시 멈췄습니다. 점점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순옥은 손자의 증언에 집중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동우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상황을 촬영했습니다. 법정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촬영을 했다고요? 판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촬영했습니다. 동훈의 고백에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서연은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법정에 제출하겠습니까? 네. 하지만 동훈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어머니도 제가 사랑하는 가족이거든요. 동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해요. 동훈은 스마트폰을 판사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그날 밤의 모든 진실입니다. 법정 직원이 스마트폰을 받아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곧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달빛 아래 흔들다리가 나타났습니다. 서연과 순옥이 대화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어머님, 제발 이해해 주세요. 화면 속 서연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제 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서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평생 아드님 등에 업혀 사셨잖아요. 이젠 제가 지켜야 할 건 제 가정이에요. 화면 속에서 서연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님이 없어져야 우리 집이 살아요. 내가 아무리 욕심이 커도 시어머니를 죽여 없애겠다는 거냐? 순옥의 절규가 법정에 메아리 쳤습니다. 맞아요. 그래야 제가 살아요. 서연의 냉혹한 대답에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난간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 서연이 순옥의 손을 억지로 떼어내는 모습, 서연이가 순옥을 밀어버리고 순옥이 강물로 떨어지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법정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누구도 이런 충격적인 영상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로 모든 죄가 증명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 이 영상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판사가 엄숙하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입을 벙긋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증거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피고인,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서연은 결국 죄를 인정했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온 본성이 완전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기태가 충격에 휩싸여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믿었던 아내가 어머니를 살해하려 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기태는 중얼거렸습니다. 순옥은 드디어 억울함이 풀린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손자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우는 증인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했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증인, 이 영상을 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엄마도 제게는 소중한 가족이라 엄마가 잘못한 건 알지만 제가 말해버리면 엄마를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너무 무서웠어요. 동우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도 엄마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동훈의 고백에 숙연해졌습니다. 18살 소년이 짊어진 무거운 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판사는 잠시 정적을 유지한 후 말했습니다.
피고인 김서연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합니다. 법정 경비가 서연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서연은 마지막까지 저항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20년 동안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서연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서연이 법정에서 끌려나가자 기태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기태의 목소리는 참회로 가득했습니다. 왜 그날 엄마를 바로 믿어드리지 못했을까요? 제 비겁함을 용서해 주세요. 순옥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기태야, 내 잘못이 아니야. 너도 속은 거잖니. 하지만 엄마를 의심한 제가 잘못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 이제 다 끝났어. 순옥은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동우는 여전히 증인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순옥이 다가가 손자를 안아주었습니다. 동훈아, 고생 많았어. 할머니, 제가 엄마를. 동훈아, 네가 할미를 살렸다. 진짜 가족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란다. 순옥의 따뜻한 말에 동훈은 더욱 울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드디어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기태가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제가 더 잘해드릴게요. 기태야,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자. 순옥은 아들과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비록 가족 중 한 명을 잃었지만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경찰차에 타며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저도 피해자라고요. 누가 시어머니랑 사는 게 쉽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서연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살인을 시도한 것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중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다뤘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살해 시도, 가족 간 갈등이 빚은 참극, 연일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기태와 순옥, 동우는 언론의 관심을 피해 조용히 지내기로 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동우는 며칠 동안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괜찮니?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동우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순옥은 동훈을 걱정했습니다. 손자가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동훈아, 할머니 때문에 고생했지?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동훈은 할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셋이서 잘 살아요. 기태도 이제서야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야말로 자신의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서영과의 결혼 생활은 착각이었습니다. 엄마, 동훈아, 이제 우리 진짜 가족처럼 살자. 세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더욱 단단해진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의 재판이 계속됐습니다. 동훈의 영상 증거 때문에 서연은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피고인 김서연을 살인미수 및 협박 혐의로 징역 3년에 처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서연은 마지막까지 저항했습니다. 저도 피해자라고요. 20년 동안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하지만 법정은 서연의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살인 시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기태는 혼자 남았습니다. 20년 가까이 함께 살았던 아내가 이런 끔찍한 사람이었다니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과 살았을까? 하지만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머니와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동우는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그래, 이제 끝났어. 우리 평화롭게 살자. 순옥은 손자를 안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연이 없는 식탁이 오히려 더 따뜻했습니다. 내일부터는 할머니가 요리 가르쳐 줄게. 정말요? 좋아요. 동훈이 밝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손자의 환한 미소였습니다. 기태도 어머니와 아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서연의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기태는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서명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지네요. 변호사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세요. 기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서연과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식에서 맹세했던 약속들, 동훈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까지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 아니면 언제부터 서연이 변한 것일까? 아마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을 거야. 기태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습니다. 어머니의 불편함을 알면서도 아내의 편만 들었던 자신이 미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순옥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엄마. 기태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했습니다. 고생했어. 어떻게 됐니? 이혼 절차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 셋이서 새로 시작해요. 순옥은 아들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그 악독한 며느리와 완전히 갈라선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편해지겠구나. 동훈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이 많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다녀왔어요. 동훈아, 학교는 어땠니? 순옥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요. 동훈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진실을 알고 나니 오히려 이해해주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할머니를 구한 영웅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영웅이라니 과찬이야. 순옥은 손자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웃기도 하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서연이 없는 집이 이렇게 평화로울 줄 몰랐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기태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아니야, 다 지난 일이야. 순옥은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원래 어머니의 마음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순옥과 동훈은 강가를 산책했습니다. 그 악몽 같은 사건이 일어났던 흔들다리가 보였습니다. 할머니, 저기 가봐도 돼요? 동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가보자. 순옥은 더 이상 그 다리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이상 과거에 얽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확고한 진실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그때 정말 무서우셨죠? 무서웠지. 하지만 동훈이가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어. 순옥은 손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동훈이가 용기를 내지 않았으면 할머니는 계속 억울했을 거야.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가족을 배신하는 것 같아서. 아니야, 내가 진짜 가족을 지킨 거야. 거짓말하는 사람이 가족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지. 순옥의 말에 동훈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다리 중간에 서서 강물을 내려다봤습니다. 달빛이 물결 위에서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아. 순옥이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이 우리를 지켜줄 테니까. 네, 할머니. 저도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동훈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리를 완전히 건넜습니다. 발걸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태가 마중 나왔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산책 좀 했지. 순옥이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나가셔야 해요.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기태는 어머니를 더욱 세심하게 챙기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던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저녁 시간 세 사람은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순옥이 동훈에게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동훈아, 김치는 이렇게 볶아야 해. 네, 할머니. 이런 식으로요? 그래, 잘하네. 부엌에서 나는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랜만에 들리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기태도 설거지를 도우며 함께 했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가족이니까. 세 사람이 함께하는 저녁 준비는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 따뜻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기태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가족답게 살아요. 서로 솔직하게, 진심으로요. 그래, 그렇게 하자.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밀이나 거짓말은 이제 없어. 동훈도 동의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할게요. 그날 밤 순옥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불안함도 없었습니다. 진실이 승리한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동훈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비밀을 지고 살지 않아도 됐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사라졌습니다. 기태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좋은 아들이 되자. 서영과의 결혼 생활에서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가족의 진짜 의미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몇 달 후 세 사람은 다시 흔들 다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기념으로. 여기서 우리 가족이 진짜 시작된 거네요. 동훈이 말했습니다. 그래, 진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줬어. 순옥이 대답했습니다. 다리 위에서 세 사람은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지은 채로 서연이라는 어둠이 걷히고 진짜 가족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다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실 위에 선 가족의 발걸음이 단단하고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순옥이 아들과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강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진실과 사랑이 승리한 아름다운 결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일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일까요? 순옥 할머니와 동훈이가 보여준 것처럼 진짜 가족은 어려운 순간에도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입니다. 거짓과 이기심으로 포장된 관계는 언젠가 무너지지만 진실과 사랑으로 쌓인 유대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두렵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옳은 일을 선택할 때 우리는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동훈이처럼 말이죠. 어르신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진실을 선택해야 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며 이 이야기 어디서 들으셨는지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